네, 상한가 분석 매매 제 9강입니다. 그 상한가 분석 매매를 하시는데 이제 스스로 혼자 결정을 하셔서 수익을 내는데 좀 도움이 되십사. 상한가 분석 매매를 제가 만들면서 상한가 분석 매매 원리를 제가 설명함과 동시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 매우 중요한 거죠. 이건 어느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저만 얘기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그 매매의 노하우도 거기에 좀 포함되어 있고요. 아마 제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주식을 보는 눈이 또 분석하는 그런 방법의 내공이 상당히 한 수준 높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끼는 내용이라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 내용을 들으면 제 매매법이 완전히 노출이 돼 버리면 세력이 또 반대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유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가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상한가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3분봉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3분봉이 첫 봉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3분이 딱 됐습니다. 이거 매매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주식은 상승의 포지션입니까? 하방의 포지션입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양봉이니까 밀어올리는 힘이 세니까 당연히 이거 상방 포지션이니까 매수해야 돼. 첫 봉에 이게 뭐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나 뭐 같은 거니까 거래 대금이 150억 거래 대금이 이루어졌고요. 이 거래 대금은 뭐 숫자보다도 상한가가 만들어지는 날 3분봉에 최대 거래됐던 이 거래량, 3분봉 하나의 거래량보다 많은 양이 오늘 다음날 아침 3분봉 첫 봉에서 발생을 했어요. 자, 근데 이 3분봉 첫 봉을 보면 시가하고 종가를 보세요. 또 저가와 고가를 보세요. 몇 프로 차이 나냐면 2.5% 차이밖에 안 나요. 이 간격이 2.5%입니다. 2.5% 내에서 아침 시초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150억이 거래됐다는 얘기는 누군가 150억을 팔았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 150억을 샀다면 개인이 샀겠습니까? 개인은 안 샀다라고 생각을 해요. 높은 가격이고 개인이 150억씩 살 수 있는 그 짧은 기간에 3분봉 동안에 2.5% 간극에서 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동시에 삽시다 해서 150억을 샀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짧은 봉인데 150억이 터졌는데 그것도 상한가 위에서 터졌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짧은 구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세력이 만든 겁니다. 세력이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캔들입니다. 상한가 다음 날이기 때문에 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또 거래 금액도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 상한가를 만드는 이 세력이 돈을 뭐 사채든 뭐든 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겠죠. 그걸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속도 합니다. 자, 상하가 만들 테니까 이 가격에서 너 100억 들어왔잖아. 100억 들어왔으니까 100억 가져가. 100억만큼 가져가. 물론 수익이 났으니 가져가라고 했겠죠. 가져가는 가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침 되자마자 장 시작과 동시에 그 주문을 낼 때 100억을 여기다 깔아놓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00억 또는 150억을 깔아놔. 내가 그걸 먹어줄게. 먹어주는 순간 이제 현금화돼서 그 사람은 이제 나가는 거죠. 세력은 이제 거의 150억을 먹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은 다시 단가가 높아진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현금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150억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높은 가격에서 상계되잖아요. 150억이.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은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가격을 내리려고 들을 거예요.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150억이 거래됐다는 것은 개인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150억이 만약에 이 150억을 교묘하게 세력이 팔아먹었다고 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세력은 이제 상한가를 막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고작 2% 먹자고 고작 2% 위에서 세력이 매도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결국 뭐냐면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자전 거래를 통해서 자기들이 주고받고 주고받고를 통해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게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 놓을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150억이 터진 것이 이 봉이 좀 더 7%, 8% 길게 늘어서면서 이렇게 변동성을 줘서 150억이 터졌다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150억이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은 여기서 많은 돈을 10억 쓸 것 같아요. 여기서 쓰겠습니까?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낮은 가격에서 10억, 20억, 10억, 20억 이렇게 나눠서 샀겠죠. 근데 여기서 150억을 한 방에 샀어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니까 당연히 주가는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 거래량 많으니까 갈 거야라고 생각했던 큰 오산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것은 거래가 안 됩니다. 상방 포지션이 아니니까 거래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주식이 이제 거래 안 한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굉장히 큰 도움이죠. 그죠? 그래서 쭉 보겠습니다. 좀 줄여놓고 볼까요? 네. 예. 쫙 봤더니 어때? 안 오르죠? 올랐다가도 바로 내립니다. 그죠? 그리고 주식이 제가 얘기한 대로 100억을 제 3자에게 건네줬다면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또 주가를 내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횡보를 했네요. 횡보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 가겠죠? 그래서 오늘 거래 안 하는 겁니다. 거래해야 하방이고 주식이 빠지기 때문에 이건 거래했다가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상승한다는 걸 믿고 들어온 개인들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기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개파락을 시키죠. 이렇게 개파락 마이너스 2% 개파락을 턱하니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이 개파락의 위치가 어디예요? 상한가 밑에 지역이죠. 상한가에 상따 들어왔던 사람들, 제가 또 선 그어놓은 요선은 뭐냐면 상한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항과 지지가 반복됐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 자, 그 구간을 개파락을 시켜서 내렸다가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음봉이겠죠. 음봉에다 올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거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래량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이 정도 움직였으면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여기도 그렇고 상따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잖아요. 적게 터졌어요. 엄청 적게 터진 거예요. 실제 이 캔들의 위치나 어떤 매물대를 봤을 적에는 상당히 적은 양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이건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요 가격대에서 이미 털릴 사람들은 털리고 또는 이 여기에서 매수했던 매물대 매수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도 했겠고 더군다나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횡도하니까 에이 조금 상태에서 그냥 매도를 했을지도 모르고요. 수익을 조금 보고 매도했을지도 모르고 세력은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를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10개 만든 거예요. 아주 10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미 세력이 자기들이 다 물량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터진 거예요. 이 거래는 애매한 개인들만 털린 겁니다. 여기서 개파락을 통해서 어제 들어왔던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털린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거래를 이미 개인들의 물량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이 캔들 하나만의 힌트를 갖고 이제 세력이 내리겠습니까? 이 세력의 이 힌트를 본다면 세력이 내리면 이미 개인들 물량 얼마 안 되는 거 다 받아냈고 근데 주가를 이렇게 내리면 실제 세력은 이익 본 게 별로 없어요. 상한가만 만들어 놓고 여기 그래야 고작 몇 프로밖에 더 됩니까? 팔아야 얼마나 팔았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20억도 자기들이 매도한 것도 아니고 150억도 매도한 게 아니고 하니까 결국에는 요거는 요 상한가하고 매물대에서 물량 털고자 털은 거고 여기 털고자 털은 거고 이 정도 선에서 마감을 한 거죠. 첫봉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첫봉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요 시초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면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승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죠. 얘가
그 비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요 캔들 하나가. 요거 넘어갈 때 매수할 이 봉의 첫 봉의 저가를 잡으면 되겠죠. 저가를 깨는 순간 손절을 치면 됩니다. 저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죠. 거의 뭐 9% 이상 이렇게 상황과 또 위치와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상한가가 생기고 이런 캔들이 생겼어요. 좀 크게 볼까요? 네. 요거 거래합니까? 요거 상방입니까? 하방입니까? 다음 여기 시가가 상한가 밑으로 개파락을 시켰어요. 바다에 들어온 것을 다 받았죠. 그죠? 그리고 상승을 했다가 보겠습니다. 네, 개파락을 했으니 상따 들어온 물량들은 매도를 쳤겠죠. 그죠? 두려우니까. 그 물량 살짝 받아서 이때만 음봉이겠죠. 음봉 만들어 갖고 다시 밀어 올린 겁니다. 밀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 다시 한번 봅니다. 거래량이 어때요? 이 상한가를 만들었을 때 전날에 3분봉의 거래량과 거의 버금가죠. 그죠? 하나가 이렇게 터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세력이 주식을 매도하고 내려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거래량이 많았으니까. 그럼 만약에 매도를 하고 내려왔다면 이 주식은 상승할 수가 없겠죠. 그죠? 매도했으니까 내려가야 되겠죠. 뭐가 이상하냐면, 자, 이 상한가를 만들 때 요 캔들의 거래량과 요 캔들의 거래량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만들어지는 위치가. 그러니까 이 거래량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죠?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사실은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터뜨릴 것 같으면 왜 여기서 터뜨려요? 여기서 매도를 하겠습니까? 좀 더 높은 데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력은 힘이 있으니까 갭하락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갭상승을 시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 때리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밑에서 갭하락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물량을 뭔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더 받고 싶으니까 밑으로 갭하락을 시켰고 그래서 그 물량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거래량도 터졌고 물량도 충분히 받았어. 자, 받았는데 그래도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매도일 수도 있어. 조금이지만 또 이렇게도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매도였다면 주식은 밑으로 빠질 테고 이것이 매집의 입장이었다면 주가는 이 고가를 강하게 돌파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그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보고 고가를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그때 돌파 매매로 따라붙을 것 같으면 올라가면 매수고 내려가면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올라갔을 때 돌파 매매를 보고 따라붙는 거죠. 5,630원에 딱 받치고 사겠죠. 이거를 통과했다면. 자, 근데 보세요. 그 다음 주가가 보니까 안 올라가요. 옆으로 횡보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죠. 이 캔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근데 얘는 결정하지 않고 옆에서 물량을 충분히 받았는데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가 해요. 뭔 물량을 더 받을 게 있다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건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한 번은 오르긴 올랐어요.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올라가도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간다고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가잖아. 여기 기껏 매집해놓고 여기 거래량 튀어놓고 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빼버렸어요. 이게 상한가고 그 다음날 봉이 요겁니다. 이거 3분봉 우리 분석했던 거 요겁니다. 요걸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밀집되어 있는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을 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 상한가, 여기까지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거래가 많이 터진 상한가 A타입이죠. 시가가 얼마냐면 2.4%, 시가가 2.4% 시작해서 고가는 9.12%까지 갔다 온 양봉입니다. 많죠, 그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만들 때 3분봉 의 최대 거래량보다 거의 2배 이상 하나의 봉에 터졌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간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상당하죠, 그죠?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2.5% 좁은 간격에서의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게 아니라 긴 간격에서 긴 변동성을 갖고 터졌기 때문에 이 봉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세력이
세력이 매집을 할 수도 있었겠다. 많은 거래량이고 양봉이니까 매집할 수 있었겠다. 또 한 가지는 세력이 갭 상승을 시켜놓고 여기까지 9%까지 상승을 시킨 다음에 그 3분봉 내에서도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었겠다. 매집이라면 이렇게 갑자기 많은 돈을 들여서 주가를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여기서 주식을 빼겠습니까? 그죠? 얘는 계속 상승시켜야 되는 겁니다. 얘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방 포지션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많은 돈을 통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다. 매도를 했으면 여기서 매집한 물량을 이 한 방에 다 매도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본인들이. 절대 매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분명히 매도를 했더라도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려서 매도 치고 내릴 것이다. 쌍봉 이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매수 포지션인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 거예요. 3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3분 전공법에 프로 매수를 한 겁니다. 같은 봉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로 표시됐는데 여기하고 이렇게 3차까지 매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3,150원에 이제 이게 상방 포지션이니까 매수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수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11% 정도 수익이나 최대 수익이 났죠. 뭐 중간에 가다가 리스크 차원에서 이제 매도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고수익이 난 거, 짧은 시간에 이제 고수익이 난 거죠. 결국에는 키 캔들이 뭐였냐면 요겁니다. 요거 3분봉 첫봉에 대한 요거에 대한 분석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상방의 포지션이 맞아서 이렇게 매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내일 당장 HL 사이언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 분봉을 보시면 일봉을 보시면 여기에 좀 매물이 좀 있죠, 그죠? 매물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여야지만이 3분봉 첫봉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상향이냐 하방이냐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일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주식을 좀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해보면 많이 하다 보면 뭐 확률이 높아지고 본인의 해석이 막 맞아들기 시작하면 수익을 내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10월 달입니다. 많은 수익을 좀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